광주 사태 취재하러 갔다가 제가 회사에서 해직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가을에 전국적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신군부에서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계에서 추방해야 될 기자들을 다시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인 사살을 당한 셈인데.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아마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그 뒤에 계속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직이 됐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뒤에 서울에서 지난 한 27년 동안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정보가 많이 모이는 광화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죠. 정보가 작은 데서 고생을 하다가 정보가 많은 데 오면은 날개를 단 것처럼 얼마나 기자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신문기자 할 때도 특종에 주력했지만 잡지 기자가 된 다음에는 취재할 시간이 많으니까 특종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또 보통 특종을 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 제한되는데 잡지 기자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은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꼭 만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특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휴대폰 밀접자 뒤에는 막강한 비호 세력이 생겨져 있고 그 막대한 자금의 일부가 어디로 흘러갔겠나. 이건 휴대폰 사건 수사 기록과 조갑자가 쓴 휴대폰에 관해 심층 추적한 책이야. 그 증기 시작 때문에 나도 옷을 벗게 됐지만 가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잡지라는 것은 많이 팔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읽는 사람이 적으면 영향력이 생기지 않듯이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고 충격적인 기사를 써야 되고 특종을 해야 되죠.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에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제3공화국 18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그 당시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수정을 거부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국제 신의와 반영 회의에 따라서 전남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였고 지역적 협동과 번영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사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8.5%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으며 특히 박정희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 예컨대 김형욱 실종 사건, 정인숙 여인 피살 사건, 삼성개헌의 내막이라든지 이우락과 김종필의 갈등이라든지 월간 조선이 제3공화국 박정희 시대 때의 비화 기사를 많이 쓰는 바람에 이 부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1999 was a good year. I was born and then I died.
이게 있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돼 있었으니까 사실관계에서 뭐 보충해야 될 거라든지 새로 발견된 사실은 있지만은 큰 방향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은 항상 특종을 꿈을 꾸는데 그 특종의 개념이 좀 달라지죠. 과거에는 폭로성 특종, 살인범이 잡혔다든지 이런 것이 특종이라면 지금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는 것도 특종이다.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인권 탄압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로 해직도 되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과 중에서 과로서 올려놔야 될 거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공과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걸 마이너스하고도 남는 것이 너무나 많다.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인권 신장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인권이 뭡니까? 인권 중에서 70, 80%는 먹고 살아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박 대통령이 해결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즉 인권의 70, 80%를 이분이 해결했어요.